한국 관광객들 제발 돌아와 주세요. 방콕 시내 한복판에서 태국 상인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 관광객 보이콧을 외치던 그들이었는데 말이죠. 불과 1년 전 추석,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태국의 거리가 지금은 마치 유령 도시가 된 듯합니다. 왜 태국인들은 갑자기 한국인들을 목매어 부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카오산 로드에서 작은 호텔을 운영하는 수안이에요.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작년 추석, 우리 호텔은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수안, 혹시 남는 방 없어? 복도에서라도 자고 싶어. 한국인 친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할 정도였죠. 그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매일 밤 매출을 계산하면서 웃음이 멈추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자니 가슴이 아파요. 우리 호텔뿐만 아니라 이 거리 전체가 마치 유령구시가 된 것 같아요. 철컥 소리와 함께 하나둘 문을 닫는 상점들을 보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호텔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호텔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어요. 수안, 큰일 났어. 한국에서 우리 태국인들을 대거 추방한대. 친구 피차이의 말에 저는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말았죠.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피차이가 숨을 고르며 설명하더라고요.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 태국인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추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20만 명이나 된다고요. 어머나, 이제 어쩌지?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 우리 태국여행사협회 유타차이 부회장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관광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한국의 관광 명소는 상대적으로 적고 영화와 넷플릭스 드라마로 유명해진 곳들은 일시적 인기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더군요.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 여행이 한국보다 저렴하다며 직접 비용까지 비교했대요. 세상에, 저런 말을 어떻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발언이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의 귀에 들어갔고 결국 우리 협회가 공식 사과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로 태국 전역에서 반한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거든요. SNS에서는 노코리아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고 거리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어요. 한국 여행을 거부하자는 운동도 퍼졌죠. 그 결과 올해 초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 수가 작년보다 21%나 줄었대요. 반면 중국이나 일본, 대만 관광객은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KETA라는 제도 때문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막으려고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태국인들이 상처를 받은 거죠. 저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제발 이러지 말자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피차이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으로 향했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입국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거든요. 세상에, 정말이었구나.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어요. 공항 곳곳에서 혼란의 물결이 일렁였어요. 추방된 태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입국 심사대는 마비 상태였고 수암을 찾는 곳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공항 직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잠깐, 저 사람, 솜차이 아냐? 솜차이는 제 오랜 친구이자 몇 년 전 한국으로 떠난 옛 직장 동료였어요. 그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어서 처음엔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 솜차이. 제가 부르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안, 너였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솜차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국에서의 힘들었던 생활, 불법 체류자 단속, 그리고 갑작스러운 추방까지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솜차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태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20만 명의 실업자들이 한꺼번에 생겨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우리 호텔과 거리가 떠올랐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 관광객도 사라지고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돌아오고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귀환 이후 태국의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관광업에 의존하던 우리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카오산 로드를 걸어 호텔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임대 간판들이 거리 곳곳에 나붙어 있었죠. 어머나, 피식 아저씨네 식당도 문 닫았네. 30년 넘게 영업해온 유명한 팟타이 식당마저 문을 닫은 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니 어머니였죠. 수안, 큰일 났어. 우리 식당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도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한국 관광객들이 끊기면서 매출이 90%나 줄어들었대요. 어떡해. 이러다 우리도 문 닫는 거 아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수안 씨, 큰일 났어요. 사장님이 직원 절반을 해고하겠대요. 뭐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그날 오후, 저희 호텔은 직원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밤이 되자 저는 한숨을 쉬며 호텔 로비에 앉았어요. 텅 빈 로비를 바라보니 가슴이 아팠죠. 그때 제 눈에 작년 추석 때 찍은 사진이 들어왔어요. 한국 관광객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아, 그때가 좋았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들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돼.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직은 막막하기만 했죠. 그래도 이제 희미하게나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부터 SNS가 시끌벅적했어요. 샵너콜의 해시태그가 트렌드였죠. 태국 전역에서 한국 여행 거부 운동과 불매 운동이 퍼지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을 불태우는 영상, 한국 식당 앞 시위 사진들이 넘쳐났죠. 심지어 한국인들을 위협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 이제 그만. 우리 태국 브랜드가 더 좋아요. K-pop. 이젠 지겨워. J-pop이 진짜 음악이지. 한국 여행 대신 일본으로 가세요. 더 친절하고 볼 것도 많아요. 이런 댓글들이 SNS를 뒤덮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중국과 일본을 추천하는 글들이었어요. 중국 관광지가 한국보다 100배는 좋아요. 게다가 물가도 저렴하고 일본 문화가 한국보다 훨씬 세련되고 품격 있어요. 우리도 배워야 해요. 이 상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TV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과 태국의 갈등 상황을 보도했어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했다는 소식, 태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 모든 게 악화의 길을 걷고 있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한국인 친구 수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영은 방콕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녀의 메시지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수안, 나 이제 태국에서 못 살겠어. 길거리에서 욕설을 듣고 수업도 취소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수영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수영,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 상황이 곧 나아질 거야. 수안, 고마워. 하지만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살 수는 없어. 수영의 말에 뭐라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SNS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과 태국의 오랜 우정,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댓글은 차가웠어요. 한국 돈에 눈이 멀었네 등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수안, 넌 태국인의 자존심도 없어.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서 한국 편 들지 마.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도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 대한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수영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공항으로 배웅을 갔죠. 그녀를 보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무언가 해야 해. 수영,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더 나은 태국이 되어 있을 거야. 그래, 수안. 나도 그날을 기대할게. 건강해. 수영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제 태국에 남아있는 한국인들은 얼마나 될지, 그들도 모두 떠나게 되는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 반한 포스터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과 태국,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 봤지만 모두 현실성이 없어 보였어요. 혼자서 이 큰 문제를 해결하려니 너무나 버거웠죠. 아, 이건 정말 어렵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밤새 고민해봤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문제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제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지쳐 잠들고 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지, 그런 생각들이 꿈속에서도 저를 괴롭혔답니다. 며칠 후, 저는 거리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일자리를, 생존권을 보장하라. 그들의 외침이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플래카드에는 절박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경찰들이 시위대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시위대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꿈을 키우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거리에서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니. 시위대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바로 제 오랜 친구 피차이였죠. 그녀도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사람 중 하나였어요. 피차이. 제가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어요. 수아, 내가 여기 웬일이야? 피차이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피차이는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추방 이후의 상황을 털어놓았죠. 한국에서는 힘들어도 희망이라도 있었어.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경계의 눈초리로 보고, 게다가 기술도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피차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죠. 정부에서는 뭐라도 해주고 있어.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피차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부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존재일 뿐이야.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제 보니 곳곳에서 실업자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공원 벤치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문득 솜차이가 걱정되었어요.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음 날, 저는 솜차이를 찾아갔어요. 그의 집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였죠. 문을 두드리자 헬쑥한 얼굴에 솜차이가 나왔어요. 수안, 어쩐 일이야? 솜차이의 방은 한눈에 봐도 열악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해요. 힘들었지만 돈은 꽤 벌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는 일할 곳이 없어. 가진 기술이라곤 건설 현장 경험뿐인데 태국에선 그마저도 인정해주지 않아. 한국에서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도 너무 힘들어. 솜차이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의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는 거대한 인도주의적 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한숨만 나올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본 것들이 잊히지 않는다. 피차이, 솜차이, 그리고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이 나를 괴롭힌다. 이 현실이 너무 슬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한심하다.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아침 뉴스를 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죠. 태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군사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한국의 군사력은 과대평가되었습니다. 첨단 장비만 자랑할 뿐 실전 능력은 의문이다. 하지만 우리 태국군은 언제든 자국민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 발언은 폭탄과도 같았어요.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한국 정부는 즉각 강력히 항의했고 양국 관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그날 오후 호텔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다음 달에 예약했던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거리로 나가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 제품을 파는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한국 식당들도 텅 비어 있었죠. 그때 제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태국인들은 한국에 가기 위해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양국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 어떻게 될지. 관광업에 의존하던 우리 지역 경제는 이미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집에 돌아와 TV를 켰는데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태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었죠. 만약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수많은 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갈등은 단순히 관광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걸요. 밤이 되어 호텔 옥상에 올라갔어요. 한때는 한국 관광객들로 활기 넘치던 거리가 이제는 쓸쓸해 보였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양국 정부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한 이 갈등은 계속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 여행객 대상 상품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한국과 태국의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는 모습이었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지 아니면 영원히 꿈으로만 남게 될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벅차고 힘들었지만 어딘가에 해결책이 있을 거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해결책을 찾는 건 제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뉴스를 주시했어요. 어떤 변화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 정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불법 체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걸까요? 뉴스를 보니 태국 노동부 장관이 여행사 협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들의 불법 취업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죠. 세상에,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걸까? 저는 TV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장관의 말에 따르면 많은 태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한국에 갔다가 불법 노동자가 된대요. 계약서도 없이 한국어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한국에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이 넘는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10만 명이라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정부는 특별 단속팀까지 만들어 공항에 배치했대요. 수완나품 공항과 돈무항 공항에서 불법 취업을 막겠다는 거죠. 한국 출입국관리소와도 협력한다고 하니 이제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나 봐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외면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호텔도 예약 취소가 잇따랐어요. 수안, 이러다 우리 호텔도 문 닫는 거 아냐? 동료 직원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뉴스를 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포켓, 치앙마이, 파타야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 업체들이 파산하고 있대요. 한국인들이 즐겨 찾던 곳들인데 말이에요. 그러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세타타위신 태국 총리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태국 경제의 20%가 관광산업인데 지금 끔찍한 불황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 경제가 위험합니다. 총리의 말을 들으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구나 싶었죠. 우리가 너무 한국을 무시한 거야.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지. 그날 밤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정부의 발표를 들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 같아.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올까? 우리 호텔과 이 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볼까?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호텔 로비에 한국어로 환영 문구를 써붙이기로 말이에요.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로비에 한국어 환영 문구를 붙였어요. 한국 손님 여러분, 언제나 환영합니다. 라고 써놓았죠. 작은 행동이지만 이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랬어요. 며칠이 지나자 놀랍게도 주변 상점들도 비슷한 문구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카오산 로드 전체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호텔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봐요.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에 앉아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태국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닐까? SNS 노코리아 같은 해시태그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런 행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한국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태국인들도 많은데 말이에요. 이건 정말 애국적인 행동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잘못한 걸 솔직히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호텔 주변을 청소하고 한국어로 된 안내문을 더 보기 좋게 꾸몄어요. 어느 날은 호텔 앞에서 작은 한국 문화 체험 코너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비록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이나마 끌 수 있었죠.
언젠가는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해요. 저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요. 한국과 태국 사이의 오해가 풀리고 다시 한번 우리 거리가 한국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호텔 문을 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 방콕의 작은 호텔 매니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한국과 태국의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모색하게 된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모습을 보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죠. 또한 한국의 엄격한 법 집행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결국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 간 갈등 상황에서 SNS를 통한 혐오 표현이나 불매 운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행동들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까요? 그리고 한국과 태국, 앞으로 두 나라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